on a eu des bandeaux par Oui, elles étaient trop choupies. Elle est trop belle celle-là. Ouais. Elles étaient trop choupies, c'était Et puis des bandeaux. deux Ajouma. Elles commençaient à essayer de nous parler français et tout. Enfin, trop gentilles, genre. Et elles nous ont offert les bandeaux à la fin. Mais trop mignonnes, vraiment trop mignonnes. Je les ai hug à la fin. J'aurais dû filmer.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담, 엘레오노르, 엘로. 리옹에서 출발해 파리를 거쳐 한국으로 날아온 프랑스 청년들입니다. 14시간의 비행, 30시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 새벽 1시 37분에 울린 화재 경보. 이 모든 우여곡절을 뚫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첫날 이 세 사람이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유심카드를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폰 케이스를 벗겨주고 유심 트레이를 꺼내고 직접 끼워줬습니다.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왜 케이스까지 벗기는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전화가 개통되는 것까지 확인해줬습니다. 이게 한국 서비스 문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심을 사면 봉투에 담겨 나옵니다. 설치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모르면 유튜브를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외국인이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행동으로 도와줍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한국 서비스 문화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공항을 나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모두 테이블 위 태블릿 하나로 해결됩니다. 직원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직원을 불러야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직원 눈에 띄기 위해 손을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한참을 기다려도 직원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 전국 식당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그림을 보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도 불편함 없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옵니다. 추가 비용 없이 김치, 나물, 국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반찬 같은 음식은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빵 한 조각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감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줌마, 특유의 에너지와 친절함으로 유명한 중년 여성들입니다. 이 두 분이 프랑스 청년들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Elles On étaient... a eu des bandeaux par Oui, elles étaient trop choupies. Elle est trop belle celle-là. Ouais. Elles étaient trop choupies, c'était Et puis des bandeaux. deux Ajouma. Elles commençaient à essayer de nous parler français et tout. Enfin, trop gentilles, genre. Et elles nous ont offert les bandeaux à la fin. Mais trop mignonnes, vraiment trop mignonnes. Je les ai hug à la fin. J'aurais dû filmer.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마지막에 아줌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선물을 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한국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특히 낯선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줌마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어로 말을 걸고 머리띠를 선물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 만남 하나가 서울 첫날의 가장 특별한 기억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세 사람은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인공 하천입니다. 원래 이곳은 콘크리트로 뒤덮인 고가도로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자연을 되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책로 중 하나입니다. 세 사람도 청계천 돌 위에 앉았습니다.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30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그 지친 발을 청계천 물속에 담그는 순간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근처에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우산으로 외가리를 쫓으며 외쳤습니다. 통. 한국어 의성어였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 순간이 너무 귀여워서 따라했습니다. 통. 할아버지가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뻐요.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감정은 통했습니다. 청계천 돌 위에서 발을 담그고 외가리를 쫓고 할아버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청계천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파리에도 센강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명한 강입니다. 하지만 센강 옆에 앉아 발을 담그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청계천은 다릅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와서 쉬는 곳입니다. 발을 담그고 도시락
도시락을 먹고 연인들이 산책을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게 서울이 파리와 다른 점입니다. 저녁은 한국 바비큐였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도 함께 갔습니다. 네 사람 중 한 명은 한국 식당에서 한국 바비큐를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국 식당에서.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 아주머니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법을 직접 알려줬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소스를 얹고 한 입에 넣는 것, 직접 손으로 쌈을 싸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한국 바비큐입니다. 프랑스의 그릴 요리는 고기가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직원은 없습니다. 한국 바비큐는 다릅니다. 직원이 직접 구워주고 먹는 법을 알려주고 끝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달콤하고 짭조름하게 마리네이드된 소고기를 불에 구운 것. 먹자마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음식이라고. 한 사람당 약 2만 원. 프랑스 돈으로 15유로 정도. 파리의 식당에서 15유로면 간단한 샐러드 하나 먹기도 빠듯합니다. 한국에서 15유로면 불고기, 고기, 버섯, 반찬들까지 포함된 풀코스 바비큐를 6가지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 대비 경험의 차이. 이게 한국 여행이 유럽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숫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18, 17, 16. 빨간불로 바뀌기까지 남은 초가 카운트다운됩니다. 프랑스 청년들은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언제 건너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프랑스의 신호등에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빨간불이 켜져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카운트다운을 표시합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가 도시 전체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발명품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인 것이 프랑스에서는 없는 것이니까요. 편의점도 발견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어디를 가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갈 때마다 특유의 벨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소리인 줄 알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입장 벨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수천 개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간편식, 음료, 의약품, 생활용품 없는 게 없습니다. 프랑스에도 편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촘촘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독자적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택배를 보낼 수 있고 ATM도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놀랍도록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걷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서울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곳이 눈에 띄면 그게 더 아쉽게 느껴진다는 것. 파리는 어떨까요?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거리 청결함으로는 서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파리 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많고 지하철역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30시간을 잠 못 자고 화재 경보에 잠을 깼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첫날 저녁 이들은 강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발을 담그고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도 결국 이 도시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류 이슈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